안녕하세요. KMATV 허연주입니다.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결국 3명은 숨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치고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여행 중에 발생한 비극이라서 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펜션에 설치된 보일러 배관이 분리돼서 그곳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수치가 150pp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예. 이 정도면 정상 수치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 상황이 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정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 보일러 배관이 이제 분리되면 실제로 외부로 이제 배출돼야 될 그 일산화탄소가 이제 집 안에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체내로 일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이제 중독이 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이제 일반적인 공간에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그 농도를 한 20ppm 정도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원칙적으로 이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혀 검출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산화탄소 누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20ppm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사건 현장에서 측정했을 때 이제 150ppm 정도.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정상보다 과도한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이제 누출이 됐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우리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실제로 그 일산화탄소가 혈액내로 들어왔을 때 우리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라고 실제로 이제 농도는 이렇게 정상적 농도는 한 1.5% 이하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20%대에서 40% 정도 실제로 이제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됐고 실제로 이제 체내에 그만큼 들어왔고 실제로 또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합당한 그런 이제 중독 증상들을 이제 보였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증상이 많이 보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되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중독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그리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완전히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가 발작을 한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학생도 있고요. 또 의식을 찾은 학생도 있는데 같은 공간에 따라서도 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그 양이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개인마다의 특성도 좀 많이 좌우를 합니다. 실제 이제 동일한 일산화탄소 노출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독 증상들이 당연히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실제로 이제 사망한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치료가 잘 돼서 의식이 회복된 그런 학생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중증도는 충분히 이제 다룰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니까요, 이 펜션이 복층 구조라고 하던데 이런 구조 자체도 그 상황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도 궁금해요. 실제로 그 우리가 일산화탄소 자체는 우리가 공기보다 비중이 약간 가볍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죠. 소이한데 문제는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이제 이게 누출이 될 때 이 일산화탄소 자체는 이제 온도가 높은 그런 기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공기 중에 온도가 높은 그런 기체가 섞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제 높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그 현장의 인접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가장 농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이제 밀폐된 공간 전체를 다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있었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그런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일산화탄소라는 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무색무취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아차리기가 쉽진 않을 텐데 미리 좀 대처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왜 침묵의 살인자냐면 일산화탄소 가스 자체는 전혀 이제 색깔이 없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은 전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라 하면 일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사전에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야 그렇죠. 된다는 관리를 말씀이시네요.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고요. 우리가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일산화탄소로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평상시에 활용을 해서 이제 네. 일산화탄소가 누출됐을 때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노출이 됐다 이러면은 좀 대처 방안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의식을 잃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그 일산화탄소 중독에 이제 합당한 그런 중독 증상, 네.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공간에서 만약에 보일러를 가동을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토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의 초기 증상이 발생하면 네. 빨리 환기를 시키고요. 일단 그 밀폐된 공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네. 우리가 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응급 조치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은 좀 학생들 증상이 좀 심하다 보니까 고압 산소 장치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시설인가요? 우리가 이제 고압 산소 치료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중독 초기에 이제 하는 이유를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네. 이걸 좀 더 빨리 이제 제거해 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치료 방법이 이제 고압 산소 치료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압 산소 치료를 이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챔버가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고압 산소 치료 챔버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환자 혼자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1인용 챔버가 있고요. 네. 동시에 이제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인용 챔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환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요. 네. 근데 한 2.5에서 3기압 정도로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환자가 우리가 100% 산소를 이제 호흡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를 하게 되면 몇 시간 정도 소요가 되나요? 사실 이게 정해진 프로토콜은 없는데요. 이게 병원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게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할 때 네. 이게 전부 다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 평균 한 2시간 정도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학생들이 사용한 챔버가 10인용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3명, 2명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최대 10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10명이 앉아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가능한 거죠. 우리가 다인용 이제 고압산소 챔버를 하더라도 그 안쪽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요. 네. 이번처럼 이제 의식이 없는 그런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침대채로 이제 환자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이제 그만큼 공간이 없어지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의식이 없어서 이제 기관 삭간을 했다라고 하면 네. 누군가가 계속 이제 그 우리가 공기를 그러니까 산소를 주입하는 네. 그 주머니를 이제 계속 짜줘야 하는. 그럼 결국 이제 의료진도 같이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게 중증의 환자가 이제 다인용 챔버에 들어가게 되면 경증의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2명, 3명밖에 못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10명이 이제 한 번에 병원에 오게 됐는데 3명이 먼저 하고 기다리는 2명은 좀 부모님께서도 가슴 졸이는 일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시간 좀 지체돼서 치료를 받아도 좀 지장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일산화탄소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고압산소 치료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가능한 줄 수 있는 이제 최고 농도의 산소를 빨리 공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를 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도 우리가 이제 100% 산소를 주면서 네. 우리가 체내에 들어간 일산화탄소를 빨리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고압산소 치료가 늦게 이제 됐다고 해서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가 챔버 안에만 들어가면은 뭐 다 나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환자가 그 고압산소 치료 챔버 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100% 산소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네.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챔버가 끝나고 지금 이제 의식을 회복 중인 학생들도 있는데요. 뭐 다른 치료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 때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생긴 모든 합병증들이 네. 다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압산소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네. 생긴 이제 그런 합병증들은 이제 우리가 다른 환자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이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중환자 치료를 하면서 환자 상태가 이제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됩니다. 네. 사실 특히 또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고압산소 치료실이 없어서 남은 2명은 헬기를 타고 또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병원마다 있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그 고압산소 치료 챔버 자체가 워낙 고가입니다. 우리 네. 1인용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하고요. 어. 우리가 다인용 챔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챔버만 있다고 해서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챔버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호사, 의사 네. 그래서 이제 환자 한 명한테 우리가 한 번에 그런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의료 자원들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모든 병원에서 그런 고압산소 치료 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이슈가 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 이전에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이제 왜 발생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보통 화석 연료라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네. LPG 이런 것들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고 이런 이제 화석 연료들이 탈 때 산소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불안전하게 타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 난방 목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연탄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던 시절에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그렇게 알려졌던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 우리가 이제 가스 보일러로 이제 난방원이 대부분 이제 변경되면서 네. 없어졌다고 대부분 이제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가스 보일러라 하더라도 일산화탄소 중독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상시에 대처를 잘 해야 되겠고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발생해야 대책이 뒤따릅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소방점검에 가스 안전 항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과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송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